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6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아파트 면적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를 정리 및 소개하려고 합니다. 총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공동주택, 즉 아파트의 여러가지 면적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공동주택 면적은 전용면적, 공용면적, 서비스면적, 공급면적, 계약면적 총 5가지로 나눠집니다. 공동주택의 여러가지 면적에 대해서 그럼 정리를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요즘 주거를 위한 가장 인기 있는 주택 종류는 아파트라고 부르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투자는 가장 기본적이자 정형화되어 있는 투자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 즉 아파트는 여러가지 면적을 내포하고 있고 용어 또한 정리가 필요한데요.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아래 국토교통부의 그림자를 보시면 더욱 이해가 잘 되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공급면적,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서비스 면적, 계약 면적, 기타 공용 면적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전용 면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전용 면적은 공동주택에서 거주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 거실, 화장실, 주방 등등과 같은 공간의 넓이를 말합니다. 가장 간편하게 말씀드리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로 보이는 공간들이 그리고 그 공간들의 전체 면적이 전용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발코니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시면 해당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니 제외가 됩니다. 요즘에는 2인, 3인 가족이 많은지라 가장 인기 있는 면적은 5구제곱미터, 8호제곱미터인데요. 평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래 방법을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면 되는데요. 1제곱미터는 0.3025평이고 1평은 3.3058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59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꾸려면 59 곱하기 0.3025를 곱하시면 되는데요. 약 17.8평이 나오네요. 그리고 8호제곱미터를 평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85 곱하기 0.3025를 곱하시면 약 25.7평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용면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공용면적은 크게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이죠. 각각 알아보시면 주거 공용면적은 아파트의 한 동에서 다른 세대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등이죠. 기타 공용면적은 단지 내 전체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차장, 노인정, 관리사무소 등등이죠. 그럼 서비스 면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서비스 면적은 말 그대로 서비스로 주는 공간인데요. 발코니의 넓이가 해당되고 공급 계약서에도 표기되지 않는 면적을 말합니다. 그럼 공급 면적, 다른 말로 분양 면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공급 면적은 전용 면적과 주거 공용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합니다. 그리고 분양사무소나 모델하우스를 방문했을 때 가장 자주 듣는 말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델하우스를 방문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진 상태인데요. 위드 코로나가 되면 다시 방문 가능할까요? 아무튼 아파트의 경우는 분양 면적이라고도 말합니다. 보통은 몇 평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35평형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115제곱미터인데요. 계산하면 115 곱하기 0.3025, 즉 약 35평을 말합니다. 즉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주거 공유면적 30제곱미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면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계약면적은 공급면적, 즉 전용면적 플러스 주거 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말하는데요. 평소에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는 해당 계약 면적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요즘 핫한 물건들이 있으니 바로 아파텔이라 불리는 주거 형태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즉 아파텔이 나오면서 계약 면적을 알아야 할 필요가 커졌는데요. 왜냐하면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법, 분양 면적의 공급 면적을 사용하고 있고 아파텔, 즉 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 말하는 분양 면적, 즉 계약 면적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즉 같은 분양 면적이라고 말을 할 때 기타 공용 면적이 빠지게 되어 있는 아파트가 전용률이 더 높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공급 면적으로 계산하지만 오피스텔의 평당 분양가를 기타 공용 면적이 포함된 계약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아파트 면적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를 정리 및 소개해 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 공동주택의 즉 아파트는 면적을 구성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 존재하는데요. 보통 공동주택 면적은 점유면적, 공유면적, 서비스 면적, 공급 면적, 계약 면적으로 나눠집니다. 둘, 요즘 핫한 물건들이 있으니 바로 아파트라고 불리는 주거 형태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를 나오면서 계약 면적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커졌는데요. 왜냐하면 아파트의 경우는 주택법에 분양 면적인 공급 면적을 사용하고 있고, 아파텔 즉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분양 면적, 즉 계약 면적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 하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